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구성에 이어서요. 새로운 단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대했던 그 조금 자신이 없다던가 조금 내가 이거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은 간단하게 순물질이 뭐냐, 또 혼합물이 뭐냐,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순물질의 특징을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죠. 순물질과 혼합물을 공부하니까 순물질에 대한 특징, 그 중에서 오늘은 순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혼합물에 대한 특징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개념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분류를 합니다. 물질을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물질을 분류했을 때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이다. 다시 한번 순물질과 혼합물. 자, 그런데 그 순물질 자체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호돈소 물질이라는 녀석과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자,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혼합물은 어떻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순물질로 한번 살펴볼게요. 순물질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순수한 물질 같잖아요. 맞아요.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순물질을 보면 첫 번째 호돈소 물질인데 원소가 하나입니다. 하나로 돼 있는 요 원소가 하나로 돼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호돈소 물질을 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수소, 구리, 질소,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봤던 겁니까? 그렇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녀석들이 다 순수한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이해가 가죠? 이 물질들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합물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발생되는데, 순물질이 그냥 호돈소 물질은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 물도 여러분 알죠? 수소와 산소.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 이렇게 섞여 있는 녀석도 우리가 뭐라고? 순물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 화합물도 우리가 순물질로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두고 나서 정확한 정의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인데요.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데 간단하죠?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아주 그냥 균일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섞여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설탕물, 소금물, 공기, 식초 등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걸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찍어 먹어봤을 때 어디를 찍어 먹어봐도 맛이 똑같은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그럼 불균일 혼합물은 뭐예요? 찍어 먹어봤을 때 맛이 다른 거. 예를 들어 이제 흑탕물 이런 거는 찍어 먹으면 안 되죠. 찍어 먹으면 안 되고 간장이라던가 이런 거, 그다음 콘크리트. 여러분 먹을 때 주스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과즙 같은 거 밑에 가라앉는 거, 이게 막 흔들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보다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살펴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순물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한 가지 원소 혹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호돈소 물질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호돈소 물질부터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 선생님 얘 두 개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우리 배웠잖아요. 얘는 수소 원자가 두 개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원자 물질이 아니고 원소죠. 원소는 뭐라 그랬어요? 종류라고 그랬잖아. 수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질소도 두 개지만 질소 분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종류는 수소라는 거 하나.
또 하나, 구리라는 거는 뭐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지만 원자들은 많지만 결국엔 종류는 뭐 구리라는 거 하나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호돈소 물질, 다시 뭐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질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왜 화합물을 갖다가 우리가 순물질로 하냐면,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였으면 이게 지금 혼합물 같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결합을 시켰더니 AB라는 A의 성격도 가진 것도 A의 성격도 같고 B의 성격도 갖는 것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C라는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화합물은 우리가 순물질로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진다. 요거 포인트 주세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보세요. NH3로 되어 있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원소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아직도 혼동되는 학생 있나요? 자,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N이라는 거 어떻게 돼? 하나. 그 다음에 수소라는 녀석은 3개에서 토탈 원자의 개수는 4개죠. 하지만 원소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사실 물어보면 이렇게 안 되고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질소와 수소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원자, 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녀석은 완전 새로운 성격, 암모니아라는 녀석. 그래서 질소의 성격도 없어지고 수소의 성격도 없어진 겁니다. 자, 물이라는 것도 H2O죠. 완전히 이렇게 결합이 된 건데 보세요. 물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결합된 건 맞는데 그럼 수소의 성질이 있습니까? 물에 불 붙이면 폭발하나요? 아니죠. 물속에서 여러분들 숨 쉴 수 있나요? 숨 못 쉬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소에 대한 성질도 없어지고 산소에 대한 성질도 없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졌죠. 이걸 우리가 뭐 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합물도 순물질을 한다는 겁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라는 것도 보세요.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건데 나트륨과 염소인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우리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름은 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화나트륨.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하는데 얘도 나트륨의 성질이 아니고 염소의 성질도 아닌 새로운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봤던 내용들, 순물질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순물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호돈소 물질. 또 하나 뭐 있었죠? 화합물. 두 개가 섞였지만 얘네들은 전혀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순물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혼합물에 대한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혼합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본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 혼합물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본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면 우선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질들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물이나 소금물 어느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찍어 먹어봐도 다 그 맛이 똑같거든요. 공기, 여기는 숨쉬기 좋고 여기는 숨쉬기 나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다 균일하게 모든 그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식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어디를 먹어봐도 식초는 식초 맛입니다. 자, 반면에 불균일 혼합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균일 혼합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성분 물질들이 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먹는 녀석은 아까도 말했죠. 뭐 흔들어서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흙탕물 같은 거나 우유도 여러분들 이런 종류들 조금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이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또 뭐 순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호돈소냐, 어떤 게 화합물이냐, 또 그 다음에 뭐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느 게 균일이고 어느 게 불균이냐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라는 거, 또 과일 주스 이거 흔들어서 먹어줘야 되죠. 잡곡밥.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혼합물은 그냥 섞으면 돼요. 비율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쌀이 있고 거기다 콩을 벗어요. 이거 혼합물입니까? 그렇죠. 혼합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균일 혼합물입니까? 아니죠. 그냥 콩 벗을 때 그냥 쌀 3개 다음에 콩 하나 들어가고 쌀 3개 다음에 콩 이런 규칙이 없죠. 그냥 마구잡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석 이런 거고. 자, 이런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앞서 봤던 그림은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딱 균일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성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의 성질과 혼합물의 성질인데 중요한 거는 자, 순물질과 성질, 혼합물 성질이고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비율이요. 얘는 일정합니다.
순수한 녀석들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단 이것이 균이라냐 불균이냐 그 차이지만 어떻든 얘네들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고, 특징이 잘 보세요. 일정한 순물질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밀도 등의 성질이 일정한, 즉 뭐냐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순물질에서. 좋습니다. 자,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섞인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막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소금물이라도 소금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열, 냉각, 곡선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뒷부분에 선생님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또 하나,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성질이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리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과학 실험실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분리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혼합물 같은 거 아까 콩하고 쌀하고 섞여 있죠. 그러면 쌀 한 가마니 풀어놓고 콩 막 섞었어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 콩 골라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뭐 시간이 뭐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 걸리든 막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리가 가능하죠. 좀 더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그 우리 채 같은 데 걸르게 되면 그 입자가 작은 뭐 쌀은 빠져나오고 콩은 이게 위에 걸리겠죠? 뭐 그렇게 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순물질과 가열 냉각 곡선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물의 가역선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의 가역선을 보면, 가역 곡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물이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여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궁이 나타나는데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끓는 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냉각 곡선들 보면 물이 0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는 동안에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온도가 차근차근 내려가다가 온도 변화가 없는 부분이 생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일정한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일정한 부분들. 요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순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이 끓는 점이 항상 일정하고 끓는 동안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중요한 내용 그렇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 그러니까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온도를 여기까지는 온도를 올리는데 지금 열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온도가 올리는 게 아니고 상태 변화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수평인 구간이 한 군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는 점도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죠. 어는 점도 상태 변화하는 구간인데 이 어는 점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열 에너지가 그렇죠. 그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를 더 낮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순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 이제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합물의 가열 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고체, 액체 이렇게 나누는데 잘 보세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벌써 조는 학생 있나요? 자, 없죠? 자, 정신 차리고 자, 보세요. 자, 고체와 액체를 섞었어요. 그래서 소금물이랍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100도에서 끓었죠.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이거 몇 도인가요? 끓는 점. 물은요. 여기가 자 다시 지울게요. 여기가 이렇게 일정한 부분 아니까 얘가 100도라고 정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가 약간 끓는 점 같은데 이걸 어디를 표시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선생님이. 여기인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같긴 한데 그래도 뭐예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끓는 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혼합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순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는 점, 끓는 점, 뭐 밀도가 일정하지만 얘는 그런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끓는 점의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면 물만 기화됨으로 소금의 농도가 진해져서 자, 소금 입자가 물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 입자가 이걸 왜 방해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을 이해하려면은
그 증기압 내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합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개념만 잡아보도록 하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물 분자들 이렇게 5개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가정해서 그리는 겁니다. 물이 만약에 끓기 시작해서 얘들이 증발을 했어요. 이게 끓는 점일 때 이렇게 상태 변화해서 기체로 증발했어요. 그래서 5개가 들어갔을 때 얘가 끓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5개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들어가고 이거 5개만 이게 이제 끓었다고 가정했는데 그러니까 5개가 딱 들어가야 이제 끓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보세요. 물은 100도에서 좀 끓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소금 분자들이 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3개는 지금 올라가는데 소금 분자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개가 들어가야 우리가 끓는다고 했죠. 그럼 5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5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안 올라가니까 얘네들까지 더 올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죠.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끓는 점은 정의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은 더 어떻게 돼요? 우선은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얘처럼 보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녀석까지 더 열 에너지를 가해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게 방해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선생님 소금물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이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왜?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사실 하나. 혼합물은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는 더 높아진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액체와 액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끓는 점, 자, 여기 보면 이번에는 물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같이 이제 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쭉 가다가 요 부분에서 뭐가 하나가 지금 약간 일정한 부분 나오죠. 아, 얘가 뭐가 약간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에탄올은 대략 우리가 78.5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우선 에탄올이 지금 끓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죠. 왜? 그렇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탄올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물이 또 약간 방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올라가는. 그래서 보세요. 78.5도쯤에서 끓여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끓는 점은 약간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끓는 점이 좀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이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얘가 다 끓어서 기화가 돼서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시 한번 끓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세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가열 곡선에서 성분 물질이 수많고 수평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두 액체가 섞여 있죠.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 하나 나오고 얘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얘 하나 나오고 얘 하나 나와서 성분 물질이 2개가 섞여 있다. 맞는 얘기인데 얘는 완벽하게 수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것도 혼합물의 특징이거든요. 아까 순물질의 정의가 뭐였죠? 순물질의 정의가 여러분들 보세요. 순물질의 정의가 보세요. 순물질의 정의는 끓는 점이 일정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얘도 일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혼합물이잖아요. 순물질의 정의가 끓는 점이 일정한데 혼합물도 일정하다. 이건 모순이죠. 정의에 대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의 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거는 아까 그 고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없이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냐면 액체와 액체의 그 결합 에너지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녀석이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든가 이렇게 되고 대신에 여기는 완벽하게 수평해야 돼요. 왜? 에탄올은 다 끓어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물만 남았죠. 그럼 이제는 순물질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는 지금 혼합물인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혼합물 때문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다가 에탄올이 다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고 나면 이제 물만 남았기 때문에 이때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나프탈렌과 그 다음에 파라디클로로벤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녹는 점이라고 그러죠. 둘 다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원래 얘 순물질은 이렇게 수평한 부분 나오고 녹일 때 얘도 이렇게 수평한 부분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혼합물을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또 수평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녹는 점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원래 순물질들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진다. 그래서 밑을 보면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볼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의 차이가 뭘까요? 물의 어는 점이 어떠죠? 0도. 잘했습니다. 그럼 물의 녹는 점은요? 0도.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원도는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뭐죠? 상태 변화죠.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고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그러는데 0도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얘를 녹여서 액체로 가는 거는 녹는 점이라는데 0도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의 차이지 그 온도 자체는 같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녹는 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는 점으로 생각하면 더 편해요. 어는 점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그림 같은 건데, 요번에는 자, 요거를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5개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고체가 만들어지면 온도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5개가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근데 여 안에 다른 녀석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5개가 뭉쳤을 때 얼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지금 얘네 2개가 지금 여기 껴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개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결합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녀석들이니까 밑에 있는 녀석들을 또 가서 5개를 만들어야 되죠. 뭐 얘가 2개랑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5개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여기 있는 녀석까지 더 붙이게 하려면, 그렇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는 점을 우리가 얼릴 때 혼합물 같은 경우 어는 점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갑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세요. 지금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뭐라 그랬어요? 더 낮아지죠. 어는 점도 더 낮아집니다. 똑같은데요.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순수한 물질보다 혼합물은 끓이기도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얼리는 것도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끓는 점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100도에 끓는 놈을 120도에 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열 에너지 더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고, 어는 점이 낮아졌다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왜? 영하 10도면 얼린 녀석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걔가 영하 20도에서 얼린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끓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얼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녹는 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녹는 점도 낮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말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녹는 점은요, 어는 점은 낮아지는 게 더 얼리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녹는 점은요, 녹는 점은 똑같은 온도지만 어떻게 돼요? 말 표현이 달라져요. 만약에 영하 10도에서 어는 놈이 낮아져서 영하 20도에서 얼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는 점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얼게 하기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녹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영하 10도에서 녹일 수 있는 녀석이 영하 20도에서 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어서 말이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해당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7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1번 문제네요. 그렇죠?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알루미늄, 물, 염화나트륨, 질소가 있는데요. 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런 녀석들 보세요. 질소 요런 녀석,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런 녀석은 주기율표에서 보였죠,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봤던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면서 순물질인 녀석들이고, 단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얘네들이 결합한 녀석들이죠. 염화나트륨도 결합, 그 다음 물도 결합한 녀석들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섞인 녀석이 아니라 정확한 뭐 규칙을 통해서 결합한 녀석, 우리가 이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순물질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네요. 그러면 기억,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 2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녀석은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들이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위에는 호돈소 물질과 혼합물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있었죠. 얘네들, 그 다음에 혼합물은 없네요, 지금. 혼합물이 아니고 얘네들은 다 화합물이니까. 그 얘도 틀렸네요. 됐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면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죠? 다 뭐의 특징이었습니까? 얘가 수평한 부분 나타난 거는 순물질에 대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얘네들 다 순물질이었잖아요. 호돈소로 순물질, 그 다음에 화합물로 순물질들. 자, 그 다음 리을.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고, 질소, 알루미늄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그렇죠. 호돈소 물질들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의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 다음은 몇 가지 기준으로 물질을 분류한 표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가 했을 때 예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섞여 있으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혼합물이 되죠.
그 다음에 아니온은 순물질로 우리가 나타내죠. 그 다음에 고르게 섞여 있느냐 해서 얘는 뭐죠? 혼합물 중에서도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고르지 않은 거는 균일하지 않다 해서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건 순물질 중에서 뭐? 그렇죠. 호돈소 물질이죠. 호원소 물질. 그 다음에 아닌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다?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질을 분류하여서 기억과 리어에 알맞게 짝지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 3번 한번 보시겠어요? 3번 보면 식초, 이거 균일 혼합물이고, 암석은 불균일. 암석 깨봤을 때 여러분들 거기 막 자갈도 뭐 여기도 들어있고 막 몰려있고 막 가끔 뭐 이상한 것도 있나요? 화석 들어있나요? 없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고, 금 같은 거 여러분을 순물질이잖아요. 대부분 이 호돈소라는 게 좀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소금 같은 경우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5번 문제 한 번 더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끓는 점이 일정한 물질이 아닌 것은 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간단한 내용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끓는 물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순물질이냐 아니면 혼합물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물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증류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증류수가 뭐죠? 증류수. 완벽하게 순수한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수돗물은 순물질, 혼합물,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막 이제 막 소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또 혼동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그랬죠. 그러면 물이 만약에 순수한 물질이라고 했으면 100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수돗물은 100도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혼합물이라고 하면 100도보다 높아져요. 실제로 높아집니다. 근데 왜 그러면 물하고 증류수는 순물질이고 수돗물 같은 일반적인 물은 순물질이 아니고 선생님이 약간 혼합된 녀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분을 왜 못하냐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물을 우리가 순물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을 그냥 혼합물로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는 증류수라고 했냐고 하면은 이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이라고 했다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물이요, 일반적인 많은 물은 혼합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우리가 과학에서 뭐 물에 끓는 점은 0도, 100도 이거는 증류수를 의미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 혼합물이라는 거 믿기지 않나요? 그거 믿겨야 되는데. 예. 그 정수기 왜 있죠? 그 걸르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것이 혼합물이 아니면 순물질인데 뭐하러 정수기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기기 장치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이 어떤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은 혼합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말한 건 다시 한번 뭐라고? 그렇죠. 그냥 증류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즉 일반적으로 물이라 한 거는 그냥 순물질을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일정한 물질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순물질이냐 아니면 혼합물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일정한 것이 아니니까 혼합물이죠. 그러면 증류수는 순물질을 말하는 거고, 우유는 혼합물이죠. 혼합물 중에서도 뭐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여러분들 흔들어 드세요. 자,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세톤, 산소, 에탄올 다 순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의 가열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위 가열곡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딱 보면 물은 순물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라 증류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100도에서 끓잖아요. 대신에 소금물은 5%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이렇게 되고,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든 간에 혼합물들은 끓는 점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 100도보다 더 여기 이렇게 그리면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그리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소금물에 끓는 점은 몇 도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위 가열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소금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는 높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우선은 끓는 점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끓기 시작한 온도도 변하죠. 그렇죠? 농도에 따라서 얘들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소금물은 끓기 시작하는 후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랬는데, 보세요. 얘는 일정하죠. 근데 이제 끓기 시작하면서도 온도는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 4번 보면 물에 끓는 점이 일정한 것을 보여 혼합물임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에 끓는 점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뭐 혼합물이 아니고 뭐죠?
4번 보면 그렇죠. 4번을 보면 우리가 순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이 일정한 것을 보라. 혼합물이 아니고 뭐죠? 얘는 순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들 4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가열 곡선의 모양을 비교하여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걸 봤을 때 일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물질이냐 혼합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 여러분 선생님이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소금물이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왜 그러죠? 소금물의 농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물은 증발하고 소금의 입자가 물의 기화를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 그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4번 문제도 그냥 풀어볼게요. 다음 중 용액 중에 끓기 시작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방해하는 녀석이 많을수록 즉 소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류수와 소금을 섞는 건데 소금의 입자가 많을수록 그 물의 기화를 방해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5번을 보면 증류수 150g에 소금이 50g으로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50g이 들어있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 그래프에 관한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예비 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비 과정에 있는 문제 그대로 딴에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 과정 책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 거니까 이 문제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비 과정의 문제인데요. 몇 번이냐면 3번 문제였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일기압에서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어느 게 소금물인지 알겠죠? 가와 나겠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가가 더 농도가 짙은 녀석이겠죠. 가가 더 농도가 짙은 녀석이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는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는 순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이 되겠고, 자, 요게 다가 물이 되겠고, 가와 나는 소금물인데, 가가 더 훨씬 더 소금이 많이 들어간 녀석이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선택지를 보게 되면, 가와 나의 곡선은 소금물, 그 다음에 다의 곡선은 물의 가열 곡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의 농도가 나의 농도보다 진하다. 아까 가의 농도가 더 진했다는 거. 3번,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였죠. 이걸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했고, 4번, 소금물의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두 군데이다 그러는데 아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었잖아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금물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소금물의 가열 곡선에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소금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몇 가지 액체 물질의 가열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물질 것으로 예상하는 곡선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죠.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끓는 점은 뭐죠? 예를 들어서 A의 끓는 점은 요 온도고 B는 요 온도인데 C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같은 물질이 돼요. D는 끓는 점이 2점이죠. 그래서 B와 C가 같은 물질인데 그럼 여러분 B와 C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끓기 시작한 게 한 대략 2분 남짓했을 때 끓기 시작하고 C라는 녀석은 쭉 올라가다 일정해지는 온도를 봤을 때 6분 넘어갔을 때 얘는 2분 걸렸을 때 얘는 6분 걸렸죠.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B보다 C가 뭐예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B와 C는 같은 물질이 맞는데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하면은 이 B와 C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끓는 점은 같지만 시간이 차이 났다는 거는 더 오래 걸린 C가 더 양이 많다는 사실이겠죠. 자, 좋습니다. 자, 17번 이어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가지의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가 되어 있는데, 자, 그림 보세요. 여기도 보면, 얘는 지금 일정한 순물질이죠? 끓는 점 하나 나왔어요. 자, 얘도 여기 약간 휜 것 같지만 어떻든 간에 끓는 점이 하나 나와서 얘도 이제 순물질인데, 문제는 B예요. 하나가 약간 일정한 부분 하나 나왔죠? 또 하나 여기 또 일정한 부분 같은 거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의 혼합물이 섞인 거고 비교적 일정한 것을 봤을 때 얘는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낮은 온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해서 먼저 얘가 기화돼서 사라지고 그다음 얘가 다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얘가 됐는데 얘가 이제 순물질에서 끓는데 얘가 100도인 걸 봤을 때 물하고 다른 액체가 섞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우리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네요.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으니까 A와 C는 혼합물이다 그랬는데 A와 C는 순물질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A와 B는 같은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같지만 얘는 지금 혼합물입니다.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혼합물입니다. 물론 마지막엔 같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아니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B는 성분 물질들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B는 보면 어떠세요? 혼합물이잖아요. 혼합물의 성질은 그냥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소금하고 물, 소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B의 성분들은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바로 혼합물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리을을 보면 우리는 B에는 두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종류. 얘가 끓는 점에서 먼저 하나 끓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얘가 순물질 됐을 때. 그래서 끓는 점에 두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다. 맞는 얘기가 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액체 그래프를 가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을 그랬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게 조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기 이제 혼합물이니까. 대신에 여기는 어떻다고요? 얘네들이 다 날아가면 인제 순물질이니까 얘는 완벽하게 평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선택지 보죠. 위 액체는 혼합물이다. 혼합물이죠. 그 다음에 위 액체는 승화성 있는 물질이다. 요거는요. 이거를 그래프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승화성 있는 물질인지. 자, 그 다음에 3번. 위 액체는 세 가지 성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왜? 비교적 일정한 부분이 세 군데 나왔기 때문에 하나 끓어나고 마지막 거 끓기 때문에 세 가지 성분이 맞고요. 자, 4번.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그 다음에 먼저 끓기 시작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BDF 구간은 아까 일정한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일정한 구간. 그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2번 문제가 여러분들 그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이 혼합물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선생님이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나갔어요. 아침에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 커피를 하려고 이제 설탕을 넣으려다 각설탕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 선생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태평양 바다를 설탕물로 만들었다. 이거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신병자라 그러겠죠. 근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냐면 설탕, 말은 좀 안 되지만 왜냐면 혼합물의 정의는요.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설탕물이 되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죠. 설탕이 들어가기만 하면 혼합물입니다. 어느 만큼을 넣어야 얘가 설탕물이다 이런 정의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물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정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끓는 점이나 밀도나 뭐 어느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특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요점 정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순물질과 이제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순물질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보고 사실은 이제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순물질 중에서도 뭐였냐면 화합물이 있었죠. 호돈소 물질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화합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싹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기를 바라겠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